되신 거야? 네. 저희가 기본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지금 말리고 있어요. 말리고 있어. 아니 누가 이걸 그린 거야 이거? 이걸 봤어 너희들? 네. 뭐요? 누가 노대우슨 그린 거야? 버른 그수 버른. Right way 메시 연길 친구 아니요? 누가 너 몸을 보니까 노대우슨인데? 진짜 살짝 전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 진짜 숨겨진 과거가 있어요. 승비도 과거가 있어? 자, 모든이 들어간 또 명제에 대한 개념을 또 정리 좀 해보자 우리. 일단 진짜. 자, 이 명제를 한번 살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 이상이다. 자, 그냥 수학이라는 거 몰라도 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야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요 개념을 정리할 건데, 모든 x에 대하여 조건 P이다라는 명제를 조금 정리해보자. P가 뭔가 들어가 있지. 이 조건 요게 P가 여기도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 조건 P거든.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P가 참이 돼야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 아닐까? 야, 운동부. 무슨 영화에 나오는 운동부 맨날 끼워오는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야, 운동부. 성우야. 아니에요. 그거 제 누구니 해가지고 제 운동부예요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한번 해보실래요? 한 번만 더 잡아, 진짜. 영진이가 너 때릴 수도 있어. 네가 패. 알았어? 한 주먹으로 때려버려, 그냥. 시체를 만들어버려. 너 힘이면 충분히 가능해. 자, 모든 x에 대하여 p라는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저 명제는 뭐야? 참이 되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참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만약에 저 진리 집합 p가 뭐가 되지 못한다면, u가 되지 못한다면 저 명제는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지금 개념책에 막 복잡하게 써져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뜻인 거야. 납득가 무슨 말인지? 얘는 어떤 x를 든 x 제곱이 0 이상이라는 실수 전체가 다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p 진리 집합은 u를 실수 전체라고 놓으면 u 집합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고 있나요? 자, 이런 문제를 또 보자. 어떤 x에 대해, 원래 실수란 말이 붙어야 되겠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아니면 0보다 작다 이다, 이런 걸 볼까? 아니면 그걸 붙일까? 자, 참이야 어디시야? 이건 참이야. 0이 있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자, 얘는 또 개념 정리를 하면 이거야. 어떤 x에 대해 조건 p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어떤 x라는 건 뭐야? 적어도 하나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첫 번째, 저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가 뭐가 아니라면, 공집합만 아니라면 저 명제는 뭐야? 참이 된다는 뜻인 거고,
저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무슨 집합이 되는 순간 공집합이 되면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 맞아 안 맞아? 그때는 거짓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모든 삐리리에서 조건 P이다. 어떤 삐리리에서 어떤 이지수에서 조건 P이다라는 두 개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원리를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돼? 체리가 이해하고 있어? 만약에 등호가 없었다면 거짓인 거야. 아무것도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이해 가셨죠? 성우야, 돼? 그 다음 부정을 가자. 부정. 요 꼬라지와 요 꼬라지의 부정이야. 여기다 부정을 뺄게요. 여기다 설명. 모든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뭘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다 예를 들자. 평촌고 학생, 평촌고 학생들은 모두 급식을 먹는다. 그거 생각나 그랬어. 얘 부정은 뭘까요? 평촌고의 모든 학생은 급식을 먹지 않는달까요? 아니죠. 왜요? 모두 먹는다의 부정은 한 명만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먹는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부정이 돼야지. 집합을 생각해. 모두 먹는 경우. 여기 지금 여기 몇 명 있어? 둘, 넷, 여섯, 여덟인가? 8명 중에 8명이 다 급식을 먹는다의 부정은 뭐야? 한 명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모두 먹는다의 반대를 구하라는 거야. 퍼즐로?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면 모두 안 먹으면 그건 부정이 아니에요. 부정이 아니지. 그거는. 분명히 안 먹어도 두 명이 안 먹어도 그치? 적어도 한 명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치? 적어도 한 명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의 부정은 뭐가 돼야 돼? 어떤이 돼야 돼, 어떤. 어떤 x에 대하여 아닌 p다가 된다. 자, 이거 다시 써볼게, 선생님이. 부정은 뭐냐? 평촌고 학생들 중 적어도 한 명이 급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모두 먹는 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모두 먹는다의 부정이 네? 모두 안 먹는다가 아니라. 아 그건 알겠는데 모두 안 먹는다는 건 부정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아니에요? 모두 안 먹는다고. 난 이해. 모두 안 먹는 거. 모두 안 먹는다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지금 8명이 있어. 8명이 다 급식을 먹는다의 부정 안에 진영이 한 명 안 먹을 수도 있고 아인이 한 명 안 먹을 수도 있고 둘 다 안 먹을 수도 있고 빠빠빠빠 해서 모두 다 안 먹을 수도 있지. 이걸 다 합치는 표현이 뭐야? 적어도 한 명이 안 먹는다잖아. 그래서 모두를 표현했어. 어떤 X에 대해서 급식을 안 먹는다. 모두가 P다를 만족한다의 부정은 어떤 한 명이 아니다를 만족하면 되는 거야. 납득가? 이게 아니다잖아. 급식을 먹지 않는다. 선생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모두 안 먹는 거는 부정이 아니라고. 부정이 아니라고가 아니라 지금 국어를 진짜 답이 아니라고. 부정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 부정의 표현이. 네. 그러니까 얘가 부정이라고. 네. 모두 안 먹는다는 부정이 아니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거야. 이 안에 들어가져 있잖아. 일부. 모두 안 먹는 게 저기에 포함돼 있다고. 모두 안 먹는다는 적어도 한 명이 안 먹는다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아까 모두 안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었어요? 그것만 생각. 그거를 그냥 답으로 딱 되면 안 된다고? 이거 이해가 여러분? 모두 급식을 먹는다의 부정은 모두 먹지 않는다가 아니야. 알겠지? 적어도 한 명이 안 먹는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조건 p다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 어떤 x에 대하여 아닌 p다가 부정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 그럼 자, 요 식기 어떤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뭐가 될까? 모든 X에 대한 그렇지. 모든 x에 대하여
아닌 P다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336번을 풀어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다 이다.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맞아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 x는 0보다 크다 이다는 참이죠 여러분? 다 만족하고 있으니까 부정은 뭐가 돼? 어떤 자연수 x에 대해 얘를 부정 때려야 되는 거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얘는 뭐예요? 거짓이네요. 얘도 명제잖아. 참이 명제를 부정 때렸으니 뭐가 나와야 돼? 거짓이 나와야 돼. 이해 가요? 안 가요? 자, 337번 가볼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냐고 묻고 있어. 거짓이지? 공집합이잖아. x 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 x 값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거짓이야. 고래 안 고래? 부정은 뭐가 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가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얘는 참이 되는 거 보여? 그래도 이거는 어떠냐? 어떤 거 말이죠? 문제가 어떤 실수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정은 모든이 돼야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된다니까? 맞네. 알겠죠? 모든이 들어간, 어떤이 들어간 명제에 대한 참거짓과 부정에 대해서 기능 정리를 한 거야. 납득하니? 모든이 나오면 어떤을 받고 어떤이 나오면 모든을 받고. 결과적으로 부정을 하라며. 모든의 부정은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이 어떤만 외우면 안 되고 P다를 아닌 P다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급식을 먹는다 해서 뭐야? 급식을 먹지 않는다로 바꿨지 내가. 모든 학생이 급식을 먹는다의 부정은 뭐? 어떤 학생이 급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먹지 않는다, 적어도 한 명이 먹지 않는다. 이해되고 있어?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슈? 되는데 그 다음 명제 역 배우러 갑니다. 지워질까요? 되고 있어? 그냥 하는 거랑 달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소리 듣는 거야? 그 소리 좋지 않나요? 우리 아들 이런 거 따라해. 휘파람 부르니까 휘파람을 한 번 연습하더니 결국에 휘파람을 겁나 잘 불더라고. 우와. 그냥 생각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도 보여줬더니 어. 이렇게 쳐다보니 계속 아빠 안 돼! 막 그래서 하루 종일 연습해. 다 다섯 번 될 수 있는. 어떤가요? 어떻게 오빠 소리가 마찰을 일으키는 거지 공기압을.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안에 찼다가 빠지면서 관계가 어떻게 되죠? 아니면 빨리 누가 쌤 그거 재질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요령이 있어 요령. 이게 물기가 살짝 있으면 더 잘 나. 지금 쌤 불필 때문에 건조해서 덜 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얘 손에 불을 그래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드러우면 잘 안 나.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더 잘 나. 정말 이런 거 아들 되게 좋아하지 마.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야 오늘 정신이라는 게 다 똑같네 이것들. 자 명제 대우와 역과 대우로 가자. 자 명제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P이면 Q이다라고 가정할게. 명제가 알겠지?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즉 뭐의 위치를 바꾼 거야 얘들아?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걸 뭐라고 한다? P면 Q이다의 여기라고. 정의니까 그냥 받아들여. 가정과 결론을 뭐 했다고 얘들아? 바꿨다고. 예를 들어 볼게. 어떤 명제가 x가 4의 약수이면 x가 8의 약수이다. 자꾸 같은 예제를 들고 있지. 그 조건 P는 지금 가정이 되고 있고 이 조건 Q가 결론이 되고 있는 P면 Q다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저 명제에 역을 쓰라고 하면 P와 Q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그럼 x가 뭐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면 x가 뭐의 약수이다? 4의 약수이다가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는 가지? 정의니까. 근데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거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참 아니야? 아, 그 밑에 거. 명제는 참이지. 근데 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 거짓이 되고 있는 거 뭐야? 네. 8의 약수라고 해서 4의 약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 발레가 뭐가 있어? 8이 있거든. 자, 근데 잘 보면 이런 거야. P이면 Q에다가 포함이 되면 참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즉, 이 그림은 P라는 1, 2, 4가 여기 있고 Q라는 놈이 8이 여기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얘가 참이 되는 거지. 그럼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Q는 P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거짓이 되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이 항상 반대일까? 얘가 참이면 얘가 항상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항상 참일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P이면 Q이다도 거짓이지. Q이면 P이다도 거짓이잖아. 아닌가? 그 다음 만약에 P 진리집합과 Q 진리집합이 같으면 P이면 Q이다도 참이지. Q이면 P이다도 참이지. 둘 다 참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이 그 어떤 관계성도 없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알겠어? 그냥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그때그때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돼? 정리돼? 오케이. 두 번째, 대우라는 게 있어. 대우는 뭐냐? 아닌 Q이면 아닌 P이다가 P이면 Q이다의 대우라고 해요. 즉, 얘는 결론을 부정한 거지. 결론을 부정하면 가정에 부정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치? 자, 우리가 이런 거 배웠던 걸 기억나? P 진리 집합이 Q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맞니? 집합에서 했었나? 맞아 안 맞아? 얘가 뭐야? P면 Q이다가 참이면 아닌 Q이면 아닌 P이다도 참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아니야? 맞지? 맞아 안 맞아?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면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P면 Q다가 거짓이면 배우도 거짓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얘가 아니 P가 Q에 포함이 되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봐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 뭐야? 체리야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명제와 역은 참 거짓이 그 어떤 관계성도 없어. 그지? 그런데 P면 Q다가 참이면 누가 참이라고? 아닌 Q면 아닌 P다가 참이다. P면 Q다가 뭐가 되면 거짓이 되면 아닌 Q면 아닌 P다가 뭐가 된다고?
거짓이 된다.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해. 서로. 대우가 참이면 얘도 참이야. 얘이면 얘이다도 참이고 얘이면 얘이다도 참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다도 마찬가지야. 무슨 얘가?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서 명제의 증명이라는 단어에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내용들을 또 다루게 될 거야. 자, 일단 요놈 대우를 써볼까? 대우를 쓰면 뭐가 되냐면 x가 뭐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면 x가 뭐의 약수가 아니다? 4의 약수가 아니다. 그치? 자, 얘 참인지 거짓인지 밝히기가 쉬워 어려워? 되게 어렵지? 8의 약수가 아니면 4의 약수가 아닌가? 뭔가 애매하잖아. 집합의 포함관계를 나타내기가 되게 어렵잖아. 왜? 8의 약수가 아닌 건 너무 많지. 4의 약수가 아닌 것도 너무 많잖아.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관계를 내가 밝히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물으면 우리 뭐로 바꾸라고? 이 새끼의 다시 대우를 찾아라. 그러면 저 명제의 참은 거짓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무심한 제 가지. 자, 다시 얘 대우야.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또 얘가 돼야 되잖아. 아닌가? 대우라는 건 어떤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거든. 아닌 Q이면 아닌 P다의 대우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니까 다시 뭐가 돼? P가 될 거고 가정을 부정하면 뭐가 돼? Q가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어? Q이면 P다의 대우는 뭐가 돼 그러면? 아닌 P이면 아닌 Q다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P이면 아닌 Q다의 대우는 뭐가 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니 Q가 되는 거고, 그지? 가정을 부정하면 아닌 P다가 되는 거야. 이대 그 다음 Q이면 아닌 P다의 역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역. 가정 결론을 바꾸면 된다고? 아닌 P이면 P다. 아닌 Q이면 P다의 역은 뭐가 되는 거야? P이면 아닌 Q다가 된다.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에서 역과 대우를 정의하는 거지.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대우를 구하시오. 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지. 누구의 대우를 구하시오? 누구의 역을 구하시오? 라고 질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해가? 돼?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과 대우를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느냐? Q이면 P다가 역이고 아닌 Q이면 아닌 P다가 대우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절대로 문제를 못 풀어. 그게 아닌 역은 어떤 기준에서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걸 역이라고 한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대우는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에 부정이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겠지? 어떤 특정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었잖아. 얘 대우, 얘 대우, 얘 대우를 다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얘 역, 얘 역. 수많은 경우들이 있겠지, 그지? 그놈들의 역과 대우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명제와 역은 참 거짓의 관계가 전혀 없다.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다 달라요. 어떤 포함관계를 만족하느냐에 따라 명제와 역은 같이 참일 수도 있고 같이 거짓일 수도 있고 한 새끼만 참이고 한 새끼가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지? 하지만 명제와 대우는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이 일치한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야. 대우가 참이면 그놈의 명제도 참이야. 이해되고 있어? 정리해. 아니 이해돼? 국어 수업 듣는 것 같지? 국어야 이게. 국어랑 밀접한 관련이 논리잖아 논리. 그거는 못하고. 나중에 뭐 이런 거 하게 될 거라고. 제비가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봄이 오면 제비가 다리가 부러진다. 제비가 다리가 부러지면 정길이가 부자가 된다. 뭐 이런 거 해서 3, 2, 1 문장을 뭐 찾으세요. 뭐 이런 거. 누군가 있었을까? 차근차근 정리해봐. 저는 x가 8의 a랑 수이다. 이쪽 단어는 특히나 개념이 중요해. 개념이 잡혀야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 선생님 응? 왜 이제는 모노랑 원준이 안 데리고 와요? 오늘 원준이 지금 없어, 한국에. 에이? 응? 어? 어디 갔어? 놀러 갔어, 와이프랑. 스물 안 가요? 선생님 일해야지. 왔어요. 뭐 불쌍하잖아요. 애들 오늘랑 원준이랑 어디 와이프랑. 갔는데요? 어? 어디 갔는데요? 어학 캠프 갔어, 어학 캠프. 어이 안 가는 날. 캠프는 좀. 그래서 어제 선생님 혼자 고기 먹은 거야. 쌤 혼자요? 쌤 저거 좀 어? 쌤집 갈래요. 고기면 같이. 애들이랑 맨날 같이 가던 고기, 집 앞에 고깃집이 있는데 선생님이 하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혼자 가서 사장님 혼자 먹어도 되나니까 어우 되죠. 그래서 딱 소고기 300g 딱 시켜서 소주 한 병 시켜서 딱 먹었더니 300g 충분히 먹고도 남을 줄 모자랄 줄 알았는데 충분히 남더라. 혼자 먹으니까. 쌤왜 쌤들 안 불러요 그럼? 아, 그 토요일 날 선생님 늦게 끝났어. 제가 8시 반에 막 늦게 혼자 일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퇴근해갖고 그럼 같이 퇴근하면서 오전 쌤이랑 경희쌤 들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쌤 어제 아파하고 어제 안 왔었고 어쩐지 안 보여가지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선생님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쌤 어제 일찍 가셨어요? 저기 정희 있어요? 이제쌤 안 나왔다고 어제. 그렇지. 어디 이치는 갔다는데. 근데 이제쌤 어떻게 뭐 근데 노대현 쌤 이거 안 보여요. 아 그러면 예원이가 본 쌤은 정이채 쌤인 것 같다, 그지? 아. 누가 맨날 정이채 쌤 보고 정이채 쌤이세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냐? 채리였냐? 나요? 그 쌤이 이름이 쌤 정이채 선생님이세요? 맨날 물어봤는데 누구야? 그때 막 분명 누가 있었어. 그래서 아니 정익재라고. 아닌데 정익채인데 막 그래서 그랬던 애가 있었어. 헷갈리긴 했어요. 정순재. 태랑 제가 헷갈린 거예요. 채랑 채. 발음상 정익재 쌤이라는 게 그 학생의 귀에는 정익채로 들렸었나 봐. 제가 아니 근데 뭔가 채가 잘 어울리는 거. 알겠지. 제가 쌤이 이상해요. 왜? 정인재 쌤의 제가 아이냐 어이냐 이러고. 아니야. 아니. 그쵸 아이도 누구나 아니에요. 어이를 쓰는 이름들도 있지. 쌤 조카는 서승재야. 안재 짰어. 한자를 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 저 아이 승재. 는 선생님 나도 쓰고 싶지 않은데. 조카 이름이 승재야. 민재 어린이. 그리고 재우 이런 바깥 재우도 있고 안재자도 있어. 안재자를 그러니까 어이를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아이가 좋죠. 이건 좀 그렇다 그지? 아내. 이름은 애인데 손이 아니면 아내. 좀 이상하네. 아내. 저도 아이 있어요. 쌤 대학교 때 동기 여자 이름이 아내였어. 진짜로. 그래서 야 이름이 아내. 아내가 뭐냐? 갑자기 초성 부를 때 이응. 이름 A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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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네. 선배 이름 중에 이름이 한수야 한수. 한수. 성이 조씨고 이름이 한수거든. 되게 맨날 놀리지. 한수만 접어줘. 막 이러면서. 맨날 이름을 놀리고 맨날. 그리고 내가 맨날 내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친구들이 뒤에서 수업 들어갈 때 거기서 정길 막 그래도 돼? 선생님이 그 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 자취방에서. 오토바이에 5명이 타. 가다 보면 막 이제 정기라! 막 세워. 세우면 한 명이 타. 또 가다 보면 또 한 명이 또 정기야! 그러면서 또 한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야. 거의 뭐 엎혀서 가.
잠깐 1년 탔더니 오토바이가 쇼바가 다 나갔어. 평상시엔 아는 체도 안 하는데 꼭 오토바이 타고 갈 때는 인사하고 전혀 반갑게 인사해. 그러가 2차능이니까 이것도. 자, 그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가보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자, 솔직히 얘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좀 납득을 시켜줄게. 그 정석을 만드는 홍성대 씨라는 지금 이제 90살이 넘으셨겠대? 네? 네, 아니라. 수학의 정석 집필자가 홍성대 씨야. 상상고 이사. 대표이사. 지금요? 상상고를 만드신 사람. 정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상상고를 세웠어, 재단을. 그래서 그 딸도 서울대 수학과, 사위도 서울대 수학과, 다 서울대 수학과가 나와서 그 자식들이 다 지금 다 이 수학의 정석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얘는 서울대 수학관이 안 받아도 어쨌든 그 홍선대 씨는 일본에 있는 책을 잘 베껴서 깨어 있었던 거지, 그 양반이. 잘 그대로 베껴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대한민국의 수학의 책이 거의 없던 시절에 돈을 엄청 들고 모았던 거지. 돈을 엄청 모아서 상상고 백견한테 돈을 많이 긁어 모았어요. 백견 사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지금 이제 시대처럼 그 뭐라고 하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대. 그럼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본의 책을 베꼈기 때문에 일본에서 뭐라 할 이유도 없고 한국에서 일본 책을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일본 원서로 되어 있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읽을 이유는 없지. 그냥 번역을 해서 팔아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냥 거의 번역을 해서 편찬했다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비교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홍성대 씨가 정석에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 봤을 때 그 어떤 책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설명을 해놨어. 선생님도 항상 수업 시간에 그걸 이용해. 사람과 동물을 이용해.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 있지. 맞아? 얘가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사람이 된 것은 충분히 동물이 되기 위해서 충분하지. 사람이 된 것만으로 충분히 동물이 된 거 아닌가? 맞아 안 맞아? 동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것은 충분하다는 거야. 사람 된 것만으로. 맞아 안 맞아? 하지만 사람이 되기 위해선 동물이 된 것은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되려면 동물이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식물은 돼야 안 돼. 식물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 일단 사람이 되려면 동물이 될 필요가 있는데 동물이 됐다고 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니야. 그치? 하지만 동물이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인 것만으로 충분히 동물이라고 할 수 있나? 납득은 가고 여기 P 진리집합, Q 진리집합